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전략카드로 활용하면서 미중 간 히토류 전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사람에게 무해한 바이러스로 광산 폐수에서 히토류를 고순도로 정제하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미국 UC 버클리 이승욱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이 바이오 마이닝 기술은 기존의 독한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정제 방식과 달리 환경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히토류의 탐사부터 재활용까지 전 공정을 자체 수행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뿐입니다. 특히 정제 공정은 높은 산성 폐수와 방사능 부산물이 발생해 극도로 까다로운 과정으로 꼽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교수팀의 연구는 글로벌 공급망 긴장 속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세균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인 박테리오파지를 유전적으로 개조해 히토류 원소만 선택적으로 모으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박테리오파지 표면에 두 종류의 펩타이드를 부착했는데 하나는 란탄족 금속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란탄 결합 펩타이드, 다른 하나는 온도 변화에 따라 성질이 달라져 바이러스를 침전시키는 엘라스틴 모티브 펩타이드입니다. 개조된 박테리오파지를 광산 폐수에 투입하자 여러 금속 이온 중 히토류 이온에만 정확히 달라붙는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폐수를 가열하자 박테리오파지가 바닥으로 가라앉았고 윗물만 제거한 뒤 pH를 조절하자 박테리오파지와 히토류가 분리되며 고순도 히토류만을 손쉽게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의 또 다른 강점, 바로 재사용성입니다. 연구팀은 박테리오파지는 성능 저하 없이 반복 사용이 가능하며 감염을 통해 대량 증식이 가능해 비용 면에서도 뛰어나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이 기술은 히토류뿐 아니라 독성 중금속 제거에도 활용될 수 있어 환경 정화 기술 전반으로의 확장이 기대됩니다. 이승욱 교수는 지난 20년간 개발해온 유전자 변형 바이러스 기술의 연장선이며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구축에 기여할 차세대 스마트 바이러스 기반 소재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식탁에서 김치와 사우어크라우트 같은 발효식품의 존재감이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유의 냄새 때문에 외면받던 김치가 이제는 장 건강을 책임지는 주연급 슈퍼푸드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발효식품이 더 이상 사이드 디쉬가 아닌 식탁의 중심이 되고 있다며 김치가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대표적인 건강식으로 떠올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미군 보건복지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추진 중인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캠페인에서도 발효식품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익 성분이 건강 효과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 캠퍼스 마리아 마르코 교수는 발효식품은 생재료보다 장 점막을 보호하는 성분이 풍부하다고 설명했고, 스탠퍼드대 연구진도 2021년 국제약술지 셀을 통해 김치, 요거트 등을 섭취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증가하고 염증 지표가 낮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시장 변화로도 확인됩니다. 닐슨 IQ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미국의 발효식품 및 관련 재료 매출은 약 611억 7천만 달러, 4년 전보다 27% 증가했습니다. 장 건강을 중시하고 가공이 적은 음식을 찾는 소비자 트렌드가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식품 업계도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 클리블랜드 키친은 2021년 젓갈을 뺀 클래식 김치를 출시한 데 이어 향과 매운맛을 줄인 마일드 김치를 내놨습니다. 회사 측은 냄새로 인해 김치를 꺼리던 소비자들이 처음으로 김치를 접하며 긍정적 반응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발효 견과류, 발효 양배추 과자, 발효 레모네이드 등 다양한 신제품이 잇따라 등장하며 시장은 더욱 확장되는 분위기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김치는 건강과 다양성을 상징하는 음식이 됐다며 예전에는 냄새 때문에 피했던 음식이 이제는 장 건강을 위한 핵심 식품으로 미국 식탁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에서 발효식품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불 끄고 샤워하기, 이른바 다크 샤워가 새로운 건강관리법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밝은 조명을 끄고 어두운 환경에서 샤워하면 불안이 줄고 숙면의 질이 높아진다는 연구자들의 조언이 이어지면서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미 캘리포니아 에이먼 클리닉의 정신과 전문의 다니엘 에이먼 박사는 밝은 빛과 청색광이 코르티솔을 증가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몸을 각성시키는 반면 조명을 어둡게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 자연스럽게 휴식 모드로 전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조명을 낮추는 행위는 뇌의 위협 레이더를 끄는 것과 같으며 시각 자극이 줄어들면 공포와 스트레스 반응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활동이 감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크 샤워는 단순한 샤워가 아니라 감각 자극을 최소화한 하나의 심리적 의식에 가깝다는 분석입니다. 에이먼 박사는 샤워 시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라벤더, 유향 등 차분한 향을 활용하면 효과가 높아지며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의 서늘한 환경, 샤워 시간은 1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드러운 수건이나 잔잔한 음악은 긴장을 완화하고 안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불안장애, ADHD, 불면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이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명상의 경우 집중이 필요한 반면 다크 샤워는 시각 감각 자극을 차단해 보다 수동적이고 즉각적인 안정감을 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트라우마나 우울 증상이 있는 사람은 완전한 어둠이 오히려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부드러운 조명이나 음악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잠들기 약 1시간 전부터 밝은 조명을 줄이거나 붉은빛, 주황빛 조명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숙면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침 샤워를 선호하는 사람이라면 짧은 냉수 샤워로 집중력과 활력을 높이는 것도 좋은 선택으로 제시됐습니다. 새로운 건강 트렌드로 자리 잡은 다크 샤워는 복잡한 기술도 장비도 필요 없이 단순히 빛을 끄는 행동만으로도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목성은 단순히 가장 큰 행성이 아니라 태양계의 건축가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대인들은 이미 목성을 특별한 별로 여겼습니다. 밤하늘에서 오래 빛나고 12년을 주기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규칙적인 운동 덕분에 동양에서는 시간을 재는 새성으로 삼았습니다. 이 목성이 실제로도 지구를 포함한 내행성들의 구조를 만들고 보호한 핵심 천체였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라이스대 연구팀이 초기 태양계의 역학을 컴퓨터 모델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태양계 최초로 형성된 거대 가스 행성인 목성이 두 번째 세대 미행성체, 즉 지구, 화성, 금성의 재료가 되는 천체가 생성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양계의 가장자리의 가스와 먼지가 처음 응결해 약 150만에서 200만 년 만에 등장한 목성은 태양의 중력에 끌려 안쪽으로 이동하던 원시 미행성체들의 길을 가로막아 지구형 행성이 지금과 같은 위치에 머물게 했습니다. 목성의 압도적인 중력도 결정적이었습니다. 목성은 지구 질량의 318배로 나머지 7행성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훨씬 크며 이 거대한 중력이 원시 행성 원반에 새로운 틈과 고리를 만들어 두 번째 세대 미행성체가 태어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덕분에 내행성에 필요한 물질이 보존되고 외곽에서 날아오는 소행성 충돌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목성이 없었다면 지구는 훨씬 큰 슈퍼지구로 성장했을 수 있으며 그 경우 지금과 같은 생명 친화적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목성이 내행성들이 태양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나선형 이동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계산에 따르면 목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지구형 행성들은 수성보다 안쪽까지 밀려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목성이 만들어낸 틈 구조, 주로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에서 떨어져 지구로 유입되는 콘드라이트 운석에 대해서도 연구했는데 이 운석은 원시 태양계의 화학 조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타임캡슐 역할을 합니다. 연구진은 1세대 미행성체의 잔해인 철질 운석과 2세대 미행성체의 잔해인 콘드라이트 운석, 이 두 종류 운석이 단일 행성 진화 과정에서 연결된다는 점을 밝혀낸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두 번째 그룹이 나중에 지구와 화성, 금성 등의 내행성을 만들었습니다.
라이스대 연구팀은 목성의 형성이 두 종류의 미행성체를 분리해냈다는 점을 컴퓨터 모델로 규명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칠레에 있는 ALMA 천문대가 관측한 외계 어린 항성계의 고리틈 구조와도 일치해 목성과 같은 거대 행성이 행성계 구조를 결정하는 보편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도 시사합니다. 연구팀은 목성은 단순히 덩치 큰 행성이 아니라 태양계의 설계자였다며 목성이 없었다면 지금의 지구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